자, 우리 조직론 시작하도록 합시다. 행정조직, 정보조직이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 이제 암기노트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직은 밑에 보면 목표 동그라미, 구조 동그라미, 관리 동그라미. 조직 얘기가 나오면 그냥 뭐라고요? 목표, 구조, 관리. 이렇게 세 가지. 밑에 표 보시죠. 전체 책에 조직 목표는 정당화 근거다. 요즘에는 이걸 비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션, 사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구분하지 않고 씁니다. 그죠? 측정 방법에서는 여기 이제 BSC가 있습니다. BSC A 해주시고, 입시에 2번 나왔지만 지금 행시에 한 번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목표 모성. 이거는 단순 암기죠. 사후, 지, 평. 우리가 들어가면 대상 집단 모성도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4, 5지평되는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A입니다. 그죠? 조직 구조는 이렇게 규모, 환경, 전략, 기술이 공복집에 영향을 주면 기계구조 아니면 유기구조. 조직 구조를 써주면 그냥 요 2개만 써주면 됩니다. 기계구조에서 무슨 구조로 가야 된다? 유기구조로 가야 된다. 그러면 공복집이 다 낮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그죠? 그 사이에 이제 기능구조, 사학구조, 매트릭스, 수평구조, 네트워크구조가 있습니다. 그죠? 수평구조는 2005년하고 2006년에 그 참여정부에서 팀 재개혁하면서 시험에 이미 많이 나왔으니까 거의 놓을 일이 없고요. 네트워크 조직은 무조건 암기해야 되니까 A 해주시고, 매트릭스 조직 A, 인사조직에서 시험에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매트릭스 조직을 암기하려면 기능구조와 사학구조를 더한 게 뭐예요? 매트릭스 구조니까 매트리스 구조하고 우리 네트워크 구조가 시험에 놓을 수 있습니다. 그죠? 개별 조직 구조는 그런 정면을 기억해 주시고, 관료제, 탈관료제는 영원한 조직론의 주제죠. 그죠? 참고로 23년 기술고시 시험 문제가 뭐예요? 관료제, 탈관료제였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지식정보사회, 진흥정보사회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학습조직, 지식조직 이게 많은데 요즘에는 무슨 조직? 민첩성. 앤더슨, 신유집. 23년 입법고시 시험 문제니까 좀 꼭 기억해 주시고, 신유집으로 암기하시는 분들은 신유집에 따라서 어떤 대응 처방이 있는지까지도 같이 준비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민주화라든지 난제 또는 협업 이런 식으로 가면 신속성도 좋지만 민간 네트워크 조직도 좋겠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조직이 A가 되겠습니다. 다시 BSC가 A고, 앰비규어티, 모호성이 A고, 매트리스, 네트워크 조직, 관료제, 탈관료제는 무조건 A죠. 그죠? 그 다음에 민첩성하고 정책 네트워크까지 해서 조직 구조 개별적으로 놓을 만한 것은 요 정도가 전부다. 조직 관리 또는 조직 행동, 조직 과정, 조직 행태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같은 표현이고 됐습니다. 만문몰신데 그죠? 이 자체는 그냥 기초 개념이니까 그냥 넘어가시고, 개, 동세, 집, 의결, 갈권리, 그다음에 문과 인구 변화, 문과 인구가 변화한다.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외우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외우시면 되겠고, 여기는 이제 개인 차원에서는 동기부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죠? 동기부여는 이제 옆에 안 써놨지만 PSM이 핵심적 내용이고, 의사전달 한번 나왔습니다. 인사조직에서 한번 나왔고요. 의사결정도 정책결정 모형에서는 많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꼭 필요한 만큼만 보십시다. 갈등보다는 이제 권력, 그리고 권위 리더십은 2018년에 행시에 쭉 나오고 나서 조금 이제 나오기가 좀 힘들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는 이제 성김 리더십까지 시험에 나왔는데 그죠? 안 나온 거는 이제 협력 리더십이죠. 그죠? 협력 리더십. 그래서 그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 조직 전체 차원에서의 변화는 문화, 과정, 인간 구조인데 요즘에는 특별하게 놓을 거는 없는데 2010년, 13년 이렇게 해서 전략 관리가 시험에 나왔고요. 변화 관리 가끔 대학목에서 한번 보이는데 요즘에는 또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넘어가시고, 자, 조직 그 평가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따로 열심히 뭐 대외적 측면에서는 조직 효과성을 달성하는 거고, 그래서 저는 BSC 내과 결제, 재고과학이라는 네 가지를 잘하면 우리 조직이 효과적인 조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대내적 측면에서는 우리 조직 인간주의, 개주공안, 조직 인간주의, 제가 가장 좋아하는 단어죠, 그죠? 조직 인간주의, 개인화, 민주화, 공정화, 안정화, 개인의 고용 가치성과 노동 가치성을 높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조직 관리라는 거죠, 그죠? 평가 기준 2는 그냥 넘어갑시다, 그죠? 그래서 이제 대외는 효과성 또는 효율성과 연결하고, 대내적 측면에서는 민주성과 연결하면 좋은 조직, 좋은 행정이 갖춰야 될 요건이 뭐라고요? 효율성과 민주성이니까 이런 틀로 접근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됐습니다. 이제 퓨카 논의도 요즘엔 좀 잘 안 하는데, 그죠? 변모불복, 다시 뭐라고요? 변모불복. 퓨카 쓰려면 좀 정확하게 써주시고, 그죠? 여기 옆에 영어로 쭉 한번 변동성, 예를 뭘로 들 거야? 변동성? 코로나 뭐 변이를 쓰면 되겠다, 그죠? 모호성은 우리가 코로나로 얘기하면 방역이 먼저였는지 백신이 먼저였는지 되게 모호하다, 그죠? 불확실성은 언제 새로운 위험이 탄생할지 모른다는 거죠. 어제 또 그 러시아의 또 테러 사태 보면 우리가 그런 거 있죠. 복잡성은 뭐 여러분 잘 아는 뭐요? 난제죠, 그죠? 난제. 요즘에는 뭐 부동산 실업 등이 이게 난제와 관련해서 문제가 됩니다. 변모불복 써주려면 확실히 암기하시고, 아니면 그냥 좀 점수를 따기 힘들다. 자, 취직 정보가 넘어가고, 다보스 포럼 됐죠? 아빠 했죠? FAST 써보시고, 패스트. 2016 다보스 포럼에서는 바람직한 정부 모형으로 뭘 주장했다? 패스트, 플랫, 에자일러티, 스트림라인, 테크 세비, 그렇게 해서 패스트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상폭 투시로 외우셔도 되겠고, 저는 초연결, 초지능, 융복합. 하여튼 이거는 요즘에는 무조건 노는 거니까 키워드는 좀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실마치개, 선해사각액이 제가 좋아하는 거죠, 그죠? 무슨 기반 행정이죠? 데이터 기반 행정. 됐습니다. 과학 환경은 저성장, 저조고양인데 수치 외우는 거는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 이런 최근의 트렌드 변화만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내적 환경 변화에서는 우리 MZ 세대 체크, 그죠? 그다음 여성 50%, 베이비 부머의 본격 은퇴, 이렇게 해서 최근에 우리 내적인 환경 변화가 있습니다, 그죠? 자, 됐습니다. 조직 목표는 넘어가고, 목표 모호성 A 해주시고, 자, 사후지평대, 다시 뭐라고요? 사후지평. 이거는 이제 각각에 따라서 여러분들 사례를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이거는 개념을 써주고, 사명이의 모호성은 우리가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에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할 때 이 도약이 뭘 뜻하는지 모르겠다. 다시 도약이 경제적 도약이 우선이냐, 사회적, 이 우선순위 모호성은 하나의 사례를 같이 안 들어도 되거든요. 예를 들면 요즘에 말이 많죠, 그죠? 지나고 나서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백신 엄청 열심히 맞았는데 결국 국민의 60%가 다 걸리고 나서, 그때 백신 접종이 우선순위가 높았을까, 사회적 거리두기가 우선순위가 높았을까, 되게 모호했다는 거고, 지시적 모호성은 우리 적절한, 그죠? 최선의 그죠? 이런 것들. 평가적 모호성은 평가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성공과 실패가 달라진다, 그죠? 됐습니다. 방금 말했던 것처럼 백신 접종률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꽤 성공적인 방역이었지만, 감염자의 비율로 보면 꽤 우리나라가 성공적이었다고 보기 힘들다, 그죠? 대상 집단 모호성은 그 교수님 논문에는 뭐가 나왔어요? 음주운전 이렇게 감소라는 것이
어느 지역에 어느 대상으로 한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실업률을 뭐 3%에서 2%로 줄이겠다는 것이 어느 집단, 어느 대상을 통해서 한다. 뭐 여성 고용률을 높이겠다는 것이 어느 집단 대상을 하는지가 뭐다는 거죠. 그죠? 자, 긍정은 그래서 이제 현장에 맞게 집행한다 밑줄. 부정적 측면은 성과 관리가 어렵다. 됐죠? 성과 관리가 어렵답니다. 그죠? 집행만능주의란 말은 대의민주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대의민주를 부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국회가 이렇게 집행하라고 했는데 그것이 모호하니까 집행 현장의 관료들이 재량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정책의 변질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최근에 이제 관료 재량에 대한 게 뭐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관료 재량을 긍정하는 대표적인 논거가 또 뭐로 볼 수 있다? 목표 모호성을 볼 수 있습니다. 한 20점짜리 문제로는 지금 뭐 학계에서는 아주 뭐 특 A급입니다. 그죠? 요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뭐 차별화 쓸 만한 건덕지는 없으니까 그죠? 사례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밑에 방과로서 한번 BSC입니다. A 해주시고 그죠? 됐습니다. 문제점은 내과결제단 다시 뭐라고요? 내과결제단 내부 밑에다가 외부 쓰시고 고객이죠. 그죠? 과거 밑에다가 미래 쓰시고 미래는 학습과 성장이죠. 그죠? 결과 밑에다가 과정 쓰시고 재무 밑에다가 비재무 단기 밑에다가는 장기 내과결제단 재고과학 다시 뭐라고요? 내과결제단의 재고과학입니다. 이건 다 외워야 됩니다. 이윤 수익 행정성과 경비절감 건전성 방문 액수 재방문 이해관계자 정책 수능도 과정 단축 신기술 절차 준수 의사소통 업무 협조 교육 훈련 아이디어 지식 축적이라면 뭐 학습 동아리 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다시 그래서 요까지가 암기하시면 합격의 구분능선을 넘어서고 됐습니다. 절차가 중요하죠. CSF 맵 KPI 다시 뭐라고요? CSF 맵 KPI 그죠? 뭐 시험 놓으면 그냥 한번 거르셔도 되는데 그죠? 됐습니다. 이건 하향식 관리라는 거 위에서부터 아래 내려오는 하향적 관리 방식이죠. 외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조직 구조는 공복집 교환 전기 그냥 외우고 넘어갑시다. 기계구조 유기구조는 적어도 최소한 기는 나와있죠. 그죠? 여기 높은 공식성 이런 단어 SOP가 많다 루틴이 많다 수평 복잡, 분업, 좁고 분명한 직무, 수직 복잡이 높으면 톨, 좁은 통솔 범위, 느린 결정, 상명 하복, 하향적 의사전달. 이 정도까지는 꼭 좀 기억해 주시고 유기구조는 그 반대니까 한쪽만 기억하면 나머지는 쓰기 쉽겠죠. 그죠? 관리적 특징에서는 X형 인간, Y형 인간. 공식 하향적 의사전달이라면 비공식적, 상향적 의사전달이 되겠습니다. 그죠? 지시적 리더십이면 우리 지원적 리더십, 뭐 거래 리더십이면 변형 리더십 이렇게 구조적 측면과 관리적 측면의 특징을 한번 답안지에 옮겨보면 뭐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그죠? 조직 구조는 기계 구조, 기사, 매, 팀 내 유기구조 있습니다. 그죠? 조직의 그 원리는 넘어가시고 다음 페이지 협력, 조정, 통합, 연결,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별표 그죠? 문이라는 학자는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이라고 얘기했죠. 그죠? 수직 조정은 기억할 필요가 없고요. 수평 조정 나중에 보면 정책 갈등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그죠? 다프트라는 학자는 정직 임사팀 다시 뭐라고요? 정직 임사팀 좀 많긴 한데 암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대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조정의 필요성과 양에 따라서 정보 시스템을 이용하고 직접 접촉, 연락책, 실무회의나 조정회의 이제 안 되면 이제 타스크포스, 행정수도 건설단과 같은 사업관리자는 이 부처 밖이 중요합니다. 부처 밖에서 조정 업무만을 전담하는 직위를 하는 거죠. 공식적 권한은 없지만 전문성이 취한 비공식적 권한은 상당하다는 것이고 아예 영구적인 사업팀을 만들어서 우리 아예 새로운 조직을 만든다는 거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대응합니다. 협업행정은
기능연계 정보시설자원 공동활용. 다시 기능연계 정보시설자원의 공동활용. 공군 레이더와 기상청을 같이 하는 통정부가 되려면 협업행정이 많아야 되겠습니다. 그죠? 개념만 잡으시고 정책 조정이 아니라 협업은 정책 조정은 갈등 동그라미, 협업은 협조 동그라미. 업무 협조는 하나의 기관이지만 여러 기관이 합니다. 그죠?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아주 유명한 협업 행정이죠. 그죠? 원스톱 서비스. 개념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협업 행정을 구축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구조적 측면과 무슨 측면? 관리적 측면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런 식으로. 기능 구조는 됐습니다.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 전문성 체크해 주시고, 사업 구조는 환경 대응성, 고객 대응성 체크해 주시고, 이 두 개를 결합시키면 매트리스 구조입니다. 매트리스 구조 A 해주시고, 매트리스 구조는 기능 구조와 사업 구조의 화학적 결합, 최소한입니다. 듀얼 라인 오소리티 무조건 써야 되죠, 그죠?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한다. 종합병원, 대사관 같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럼 장점은 뭐겠어요? 규모의 경제, 비용 전략. 그다음 뭐라고요? 고객 대응성, 환경 민감성. 단점은 뭐라고요? 그러면 기능 구조의 단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죠, 그죠? 사업 구조의 단점이 그대로 나타날 수도 있고. 원맨 원보스 원칙을 위반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겪게 되죠. 그죠? 그럼 이제 장단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무슨 조건? 적합한 상황 조건을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성공적인 구현 방안을 얘기하면 되겠죠. 됐습니다. 매트리스 구조는 요 정도가 최소한계인데 여러분들이 그죠? 장단점하고 상황 조건들 이건 벌써 시험에 한 2번 정도 나왔죠. 그죠? 그래서 꼭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걸 뭐 민첩한 조직으로 써도 돼요. 그죠? 됐습니다. 수평 구조로 넘어가고 네트워크 조직. 저는 이제 립넷과 스탬프 기억합니다. 최소한 게 뭐라고요? 립넷과 스탬프. 자권, 목상. 핵심 단어가 루즐리 커플이죠. 느슨하게 연계되어 있는 조직입니다. 요까지가 이제 그냥 네트워크 조직에 대한 기본 개념이고 그냥 밑에 보면 정책 네트워크로 시험에 나오겠죠. 그죠? 로저와 마시 최소한기입니다. 꼭 써주시고 로저와 마시 이론적 배경 국가중심 조합주의와 사회중심 이익집단의 동시 극복 중범 이론까지 써주면 아주 좋습니다. 그죠? 거시도 아니고 미시도 아닌 우리 중간 범위 수준에서의 방법론적인 우수성이 있다. 현실은 이제 우리가 뭐 시민민주주의, 민간협력, 난제, 협력 거버넌스 등을 언급하면 되겠죠. 그죠? 철의 삼각형은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인데 뭐 너무나 잘 아시죠. 그죠? 근데 여러분 어떻게 쓰라 그랬어 이거? 철의 삼각형 정책 공동체 이슈 네트워크를 쓰지 마시고 옆에 자권 목상이라는 틀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구성원에서는 철의 삼각형은 이렇지만 거기에 누가 포함되면 전문가가 포함되면 정책 공동체고 거기에 관심 있고 관련 인자가 포함되면 이슈 네트워크이다. 변수를 잡고 세 개를 이게 딱딱 떨어지는 개념이 아니니까 비교해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꼭 써야 될 단어만 기억해 봅시다. 철의 삼각형은 국회의원, 정보관료, 이익집단 다 아시죠?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하죠. 다른 이익관계는 의도적으로 배제한다. 이게 무조건 써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4번 철의 삼각형이 특수이익에 종속되고 사회가 민주화 다원화되면서 이제 정책 공동체 등을 했는데 여기는 전문가 집단까지 밑줄 여기는 일부 집단 배제. 다시 뭐라고요? 무슨 집단 배제? 일부 집단 배제. 다른 이익을 배제하면 철의 삼각형, 일부만 배제하면 정책 공동체. 자, 근데 이슈 네트워크는 일시적이고 적흥적인, 우연적인, 뭐 관심 있는 사람까지 참여하는 것은 우리 이슈 네트워크이다. 그래서 항상 써야 될 단어가 뭐라고요? 배제 없는 참여. 다시 뭐라고요? 배제 없는 참여. 배제 없는 참여. 그래서 요 참여자로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앞에 거보다 좀 더 개방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밑에 유형2는 뭐 그죠? 국가 주도냐,
조합주의냐, 압력다운주의냐, 고객다운주의냐 믿는데 잘 안 옵니다. 그죠? 구현 노력은 참여정부까지 가야 된다는 게 애석할 정도로 그죠? 부서 간 정책 협제나 최근에 논의한 것 좀 보면 정책 디자인단 정도가 뭐 요즘에는 뭐 옆에다 정책 랩 써보세요. 정책 랩, 리빙 랩이라고 얘기하는 뭐 이런 것들도 일종의 정책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관료제 A 해주시고 23년도에 기술고시에 나왔습니다. 너무 많이 공부했으니까 1922년 경제와 사회 아이디얼 타입 전문 계비법 넘어가고 장점은 넘어가고 단점 뭐라고요? 그냥 전문화는 여기 나와있죠. 그죠? Trained in capacity, alienation, sectionalism. 문서주의는 모턴의 overconformity. 계층제는 피터의 무능력한 자의 승진, 피터 원리. 비정의성은 비인간화. 기능적 측면에서는 엘빈 토플러가 보이지 않는 정당이라고 얘기했고 카멜 레펀트 끝없는 관료 제국주의를 건설하는 업무와 무관하게 공무원이 증가하는 이른바 파킨슨법. 어차피 이거는 2차에 안 오니까 이렇게 많이 암기했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시고 탈관료제 포스트 뷰로크래시 공통된 특징은 우리 그냥 무슨 구조로 외운다? 유기구조로 외웁니다. 현실적인 논의에서 임시조직이 있고 매트리스 네트워크 학습 조직이 있습니다. 그죠? 요즘에는 뭐 민첩성도 써줘야 되겠죠. 민첩성, 민첩한 조직, 홀라크라시 뭐 이런 거 싹 다 여기다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죠? 위원회 조직은 넘어가겠습니다. 관료제와 민주주의는 관료제 위에다가 행정 쓰시고 민주주의 위에다가 정치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디브레제라는 프랑스 정치학자가 했던 유명한 말이죠. 그죠? 관료제는 인간 해방의 도구이면서도 인간 억압의 도구다. 우리나라 관료제의 비민주적 요소를 적어준 다음에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별표,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 아니면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서론에서 배웠던 톰슨식 논의를 해도 됩니다. 그죠? 톰슨식 논의를 해도 되겠습니다. 전통적인 정답은 예이츠의 관료제적 민주주의가 전통적 정답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1, 2, 3, 4번 정도 외워주시죠. 기획능력 강화, 공평한 절차, 갈등조정기구, 대민서비스처를 구현하는 정도 해준 다음에 뭐 그냥 각각에 맞춰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필요한지 그죠? 이런 거 한 번씩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시조직 이론 넣으면 답도 없는데 그죠? 자 이렇게 표로 사각형 표는 좀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고 결정론 계열에는 이제 거의 대부분 구조적 상황 이론을 가장 많이 비판합니다. 그죠? 상황에 적합한 조직이 달라진다. 맨 끝에 있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The best one way를 부족한다. 다시 뭐라고요? The best one best way를 부정한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제 OET가 가장 유명한 거죠. 그죠? OET. 핵심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가볼게요. 그래서 핵심 단어 뭐라고요? 환경이 독립변수고 조직이 종속변수다. 극단적인 무슨 결정론? 환경결정론. 하난 프리만. 다시 뭐라고요? 하난 프리만. 조직이 환경에 적응했다기보다는 환경이 조직을 선택했다. 꼭 써주시고. 다윈의 적자 생존 이론. 이거 영어로 쉬우니까 꼭 한번 써주시고. 니치. 독자적 생존 공간에 들어가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거는 이제 이론을 많이 쓰기보다는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거래비용 넘어갈게요. 제도화 이론은 동형화 이론이니까 사회학적 신제도주의의 내용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OET만 나옵니다. OET. 다시 뭐라고요? OET. 극단적인 환경결정론. 이거 쓰실 때 한 번만 여러분 영어로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이하 OET 써도 됩니다. 넘어가시죠. 임의론 계열입니다. 전략선택이론하고 자원의존이론 두 개 나옵니다. 그죠? 항상 대학모의사에서 OET하고 SCT하고 RDT 요 세 가지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핵심 학자 전략선택이론 차이드 됐죠? 조직관리자에 대한 조직관리자 환경인식 밑줄 챈들러 명제도 써주면 좋겠지만 안 써도 되니까 넘어갈게요. 일반 환경 밑줄 분류 형평화 성장 좀 소극적 전략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일반 환경과 관련해서 조직의 전략 3개가 있는데 뭐라고요? 분류를 한다든지
형평을 한다든지 성장을 한다든지 그죠?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예를 들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우리나라가 R&D 투자를 늘리고 AI 인재를 육성한다는 것이 전형적인 무슨 선택 이론이에요? 전략적 선택 이론이죠. 자, 밑에 보면 자원의존 이론은 페퍼와 살란식 됐습니다. 페퍼와 살란식 됐습니다.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력 밑줄, 외부 환경에 대한 통제력 행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대학이 여러분 지금 이제 이거 의사하고 지금 정부하고 도입하면 되죠. 의사가 지금 말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정부가 면허 취소하고 정지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전형적인 지금 RDT죠. 외부 환경에 대한 제어와 통제를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자, 경쟁, 권위주의, 적응적 흡수, 합병. 지금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무슨 환경과 관계? 과업 환경과의 관계. 다시 과업 환경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예, 공동체 생태학은 시험에 잘 안 나오니까 넘어가시고 세 가지 OET하고 SCT하고 RDT 핵심적인 단어 좀 기억 좀 해주시고 자 최신 이론 다 넘어갈게요. 학습 조직 캐틀 이것만 기억합시다. 요즘 잘 안 나오니까 학습 관료제 인민실습제 다시 뭐라고요? 이런 거 학습 관료제 구현하는 방안을 원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썰 풀지 마시고 캐틀의 무슨 관료제 이라면 학습 관료제 이론에 의하면 이게 학습 관료제니까 인센티브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뭐 지식급을 줘야 된다. 민간 네트워크는 아까 정책 랩을 구현해야 된다. 시수권 허용이니까 적극 행정 면책 제도를 해야 된다. 학습이 일어날 수 있도록 COP를 활성화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냥 하나하나씩만 기억해 주시고 써주면 아주 깔끔하다. 그죠? 자, 지식 관리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밑에 있는 홀라크라시 그 밑에 공간이 있으면 AI 쓰시고 AI 더하기 관료제 23년 입학고시 여러분들 지금 이 시험 문제로 풀어봤으니까 그죠? 홀라크라시는 오토노머스, 셀프, 그 다음에 자포스 체크, 노 매니저, 노 하이어라키, 보스리스. 미국 자포스, 그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온라인 쇼핑. 설마 이게 바로 나오겠어요, 그죠? 넘어갑시다. 조직관리론, 만몬몰시 다 넘어가시고 동기부여 이론은 X, Y 넘어갈게요. 이거는 뭐 안 나오니까. 근데 이게 나왔습니다. 그 4번 핵망과 올드엠 직무 특성 이론 됐죠. 23년 인사 쓰시고 23년 인사 조직에서 시험에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다정중 환자 다시 뭐라고요? 다정중 환자. 다정중은 의미감의 하사를 빼주시고 자율성은 책임감을 높여주고 환류는 결과에 대한 지식을 알려줍니다. 그죠? 그래서 결과 변수가 일을 열심히 한다는 거죠. 그죠? 여기 직무 특성 이론이니까 여기 다정중이 중요합니다. 알았죠? 이게 0이면 자율성을 100으로 하고 환류도 엄청 잘 이루어도 동기부여가 뭐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죠. 제가 늘 강조하는 거 뭐? 근로자들이 의미감을 느낄 수 있는 직무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다시 뭘 느낄 수 있는 거? 의무감을 느낄 수 있는 거. 의무감을 느끼는 거 보니까 기술의 다양성을 높여주고 직무의 완결성, 정체성을 높여주고 직무 자체의 중요성을 높여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밑에 보시면 다정중, 성장 욕구가 낮으면 다정중을 낮춰주고 높으면 높여준다. 여기까지 넘어가시고 다시 이거 놓으면 많이 틀리겠죠. 그죠? 다정중 환자만 기억합시다. 다시 뭐라고요? 다정중 환자. 들어가 보면 허쩌버그 이론을 비판한 거죠. 그죠? 허쩌버그가 리치먼트만 즉 자율성만 부여해주면 된다라는 이론을 비판하면서 직무 수행에 뭘 느끼게 해줘야 된다? 의미감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조금 정리 좀 해주시면 좋겠고 맥클랜드는 놓을 확률이 좀 낮고요. 드디어 이제 과정이론이 현대 이론은 다 뭐 과정이론이죠. 부르면 이미 한번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공정성 이론이 A죠. 다시 공정성 이론. 자, 이론 구성 증거인물 체크해 주시고 투입 산출 비교. 뭐 호혜주의 규범 쓰시고 호혜주의 규범 그다음에 인지 조화 이론 쓰시고 요게 이론의 전제거든요.
다른 사람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기를 원하고 보상받고 보상해주고 싶다는 거. 무슨 규범? 호혜주의 규범. 여러분들 보통 인지 부자 상태에서는 사람들은 인지 조화를 위해서 행동하죠, 그죠? 인지 조화 이론이 있습니다, 그죠? 중거인물, 자 됐습니다. 불공평성을 지각했을 때 인지 변화 밑줄 행동 변화. 중거인물을 바꾸든지 지각을 요구한다든지 행동 투입을 산출할 이지 근무 태만. 연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론의 발전은 기억 안 해도 돼요, 알았죠? 공정성 이론입니다. 이게 나중에 보수 이론에 가면 무조건 이제 공정성 지각이 상당히 중요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 요즘에 MZ 세대들이 왜 이직이 많을까요? 뭘 지각한다?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거죠. 불공정성을 지각한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포터 롤러도 시험에 나왔으니까 넘어가고, 로크는 좀 잘 안 나올 것 같고요. 스키너 넘어갑시다. 자기 효능감은 그냥 제가 그냥 넣어놨으니까 여러분 자신감 그죠? 됐습니다. 성대 두각. 지식정보사의 동기부여 노을 확률이 낮으니까 넘어가고, PSM은 무조건 A죠, 그죠? 이미 이포코시에 2022년인가요? 2021년에 나왔는데 그때는 진짜 미치게 나왔죠. 어떻게 나왔죠? 합규감 차원에서 동기부여 방안을 노려보라고 했을 정도로 엄청나게 세세하게 나왔습니다. 자, 최소한기 MPS 신공공 서비스에서 강조한다. 청지기 체크해 주시고 됐습니다. 개념은 완벽하게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죠? 배경은 뭐의 비판이죠? NPM의 즉 성과급에 대한 비판입니다. 페리 와이저는 자 외웁시다. 합규감 다시 외우시죠? 합규감. 옆에 있는 세 가지 다 외워야 됩니다. 정확하게 알았죠? 두 가지 많이 봐드리면 적어도 하나 써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두 개 정도는 확실하게 외우시고, 여기 약간 이제 이론적인 비판 또는 이론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김상묵 교수님 체크해 주시고, 국가적 보편성 쓰시고, 보편성. 유럽이나 아시아에 왔을 때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호환동의. 그래서 이론적으로 또 하나 비판이 뭐가 있습니까? 내생, 외생 써보세요. 내생, 외생. PSM이 내생이라는 건 뭐라고요? 메이킹이라고 쓰시고, 외생은 메이드예요. 메이드, 그죠? 그러니까 태어나면서 가지고 태어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사회화를 하면서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이론적으로 완벽하게 그죠?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뭐라 그랬어요? 외생이면 채용이 중요해지는 거고, 그죠? 내생이면 교육훈련이나 직무관리라 등을 통해서 만들 수 있다는 거니까, 그죠? 다시 이론적 비판은 뭐라고요? 전 세계적인 보편성이 없어서 김상무 교수님이 호환동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이고, 이론적으로 내생이냐 외생이냐에 대한 논쟁이 있다는 거죠. 실익은 뭐라고요? 인사관리에서 채용을 중요시할 거냐, 능력개발, 사기관리를 중요시할 거냐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고 방안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가지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대시 넘어가시고, 이건 이제 유인봉 교수님 책에 들어가 있는데 혹시 몰라서 그죠? 역자관, 저는 외웠습니다. 그냥 역자관. 인간이 보편적인 가진 심리는 뭐라고요? 역량감 있고 자율성 있고 관계성을 고려하는데, 자, 인간의 동기는 동그라미 1번 무동기 체크, 외제 동기 체크, 동그라미 3번 내재 동기. 알았죠? 무슨 동기, 인간의 동기는 그 뭐가 있다? 무동기, 그리고 외제 동기, 내재 동기가 있는데, 외제 동기는 이제 강요에 의한 거, 체면에 의한 거, 이익에 의한 거, 가치에 의한 거, 네 가지가 있는데, 여기까지는 뭐 기억 안 했는데, 하여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우리 외제적 보상, 그 대시 제목에 봅시다. 외제적 보상 위에다가 성과급 써보시고, 내재 동기, 그죠? 봉사, 심 쓰시죠. 감소.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죠? 내가 봉사심이 아주 높아서 내가 그냥 자원봉사를 왔는데 갑자기 뭘 주면
성과급을 주거나 사례를 하면 자원보상 온다 안 온다? 안 온다는 거죠. 왜요? 그때 오면 사람들은 사례금을 줬기 때문에 왔다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안 오면 그 전에 진짜 좋아서 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이거 윤봉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도 이거예요. 그죠? 외제 보상을 하면 내재적 동기가 감소한다는 거죠. 그죠? 그게 핵심이고. 다음 페이지 넘어갑시다. 자, MZ세대, 차세대 동그라미. 요즘에는 우리나라 MZ세대. 답안이 쓰실 때 차세대, 가로 열고, MZ세대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그죠? 가치는 필요 없고요. 넘어가서. 의사전달은 우리 공식적 의사전달 여러분들이 그 행정부에서 보는 것처럼 명령, 지시, 훈련, 보고, 제안 됐고요. 비공식은 그레이프베인. 영어로 한번 써보시고. 장단점은 여러분들이 읽어보면 알 거니까 넘어갈게요. 이것도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의사전달도 인사조직에서 한번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답은 딱 봐도 뭡니까? 비공식적이고 상향적 의사전달을 늘려야 된다는 얘기고 의사결정입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합리적 의사결정은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이라는 과정을 거치죠. 그죠? 밑에 보시면 나있죠. 그죠? 기본 과정 뭐라고요? 이선정합. 무슨 인간? 이기적 인간. 선호는 명확하다. 정보는 완전하다. 합리적이다. 문제의 명확한 정의, 목표 설정, 대안 탐색, 결과 예측, 그래서 최적화. 요것만 외워주면 되는데요. 요것만 외우면 나머지는 다 쓸 수 있습니다. 갑시다. 이선정합 끊고, 문정, 목설, 대탐, 결례, 비평선에 끊고, 최적화. 그게 옆에 제한된 합리성은 그게 제한된다. 불분명하다. 정보가 없는 것도 아니고 완벽한 것도 아니다. 불분명한 정의, 상호존, 리미티드 석세스 버널티스, 대학적 분석, 균형화. 이는 이제 점정 모형 또는 안정 모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죠? 결정의 제약 요인, 개인 요인, 집단 요인. 알았죠? 개인 요인, 집단 요인. 이렇게 해서 가치관, 태도, 인지 능력, 이거 너찌도 써도 되겠죠, 그죠? 너찌. 그 다음에 집단적 측면에서는 방금처럼 명월 비용이라든지 자료 부족, 직관적 구조, 의사 전달이 너무 수직적이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쓸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합리적 결정의 실패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아미타의 H1이 혼합 탐색 모형하고 최적 모형은 넘어갑시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시면 29페이지 보면 회사 모형 그 인사조직에서는 회사 모형은 안 나왔고 합리 모형, 점정 모형 맨 밑에 있는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왔습니다. 그죠? 저는 회사 모형을 상당히 좋아하고 됐습니다. 루즐리 커플 체크, 연합체 체크 됐습니다. 불문학준스 다시 뭐라고요? 불문학준스, 문제중심적 탐색, 불확실성 회피, 갈등 이게 핵심이죠. 미봉책, 임시방편, 조직의 학습, SOP로 결정이 일어나는 회사 모형이 있습니다. 그죠? 아직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쓰레기통 모형은 여러분들은 많이 봤죠. 그죠? 어제 설정 이론에서도 나오고 하는 거니까 그냥 귀찮으면 외우시죠. 참선기술, 다시 뭐라고요? 참선기술, 그죠? 수시적 참여자, 불분명한 선호, 인과관계 존재하는 이때가 바로 조직화된 무정부. 다시 조직화된 무정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참여자들은 끊임없이 바뀌고 그들이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올라온 대안이 목표를 달성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언제 어떻게 되는다? 문책 참기. 그래서 참선 기술이 뛰어난 스님이 문책 참기, 문제 해결책 참여 기회가 만났을 때 우연히 중요합니다. 우연히 만났을 때 우리 짐 빼기하고 날치기. 다시 뭐라고요? 짐 빼기하고 날치기. 독자 관련 없이 독자 이게 핵심 이거 안 쓰면 안 돼요. 다시 우연적이고 무작위적인 정책 결정을 설명하는 거니까 네 가지가 우연히 만났을 때 짐 빼기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기회라고 쓰시고 다른 기회 날라감. 플라이트가 이게 비행이란 뜻이잖아요. 그죠? 다른 기회를 찾아서 날아가거나 날치기는 문제 제기 전에 통과시키는 거 뭐라고요? 날치기 결정입니다.
됐습니다. 넘어가고 최근 의사결정한 증거 기반 아시죠? 넘어가고 프레카스나 올페미버스 너찌도 좋죠, 그죠? 너찌도 부드럽게 촉매적 수단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 조직 갈등이 있습니다. 적대적 교작용 별표. 갈등은 쓸 게 많습니다. 그죠? 관점 체크, 인식부재론, 역기능론, 순기능론, 조작론. 느낌 있죠? 역기능론, 순기능론, 조작론. 역기능이니까 맨 끝에 제거, 순기능은 수용, 조장은 건설적 갈등 꼭 써야 됩니다. 폴레트라는 학자가 주장했죠, 그죠? 건설적 갈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순기능은 무슨 갈등? 건설적 갈등이고 역기능은 파괴적 갈등이죠, 그죠? 요 1번부터 6번까지 있는데 그냥 읽어보고 단순하게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갈등의 수준은 넘어갈게요. 갈등 조성은 딱 두 개만 기억합시다. 세 개 기억합니다. 갈등 조성, 경쟁 동그라미, 분화 동그라미, 5번 의사결정입니다. 공동 의사결정이죠. 공동 의사결정. 다시 갈등을 조성하는 방법은 세 개 뭐라고요? 업무를 잘게 쪼개고 경쟁을 시키거나 같이 결정하도록 하는 거. 그러니까 난제라는 것이 융복한 문제니까 같이 결정하는 일이 많죠. 그러면 뭐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갈등의 해소 방법은 일단 이건 다 넘어가시고 뒤에 있습니다. 이게 토마스의 오차함 모형을 암기해야 되는데 그죠? 저는 이제 동경, 회, 순, 타 이렇게 딱 나눴을 때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 마지막 이렇게 외우는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 갈등이니까 시험에 잘 안 나오고 됐습니다. 넘어가시죠. 저는 이제 사이몬으로 갑시다. 다시 뭐라고요? 사이몬. 해설협정. 다시 뭐라고요? 해설협정.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단계는 문제 해결과 설득이고 비합리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협상과 정략이죠. 정략이 이제 제3자가 등장하잖아요. 밑에 보면 제3자가 누구라고요? 상담자가 있고 조정자가 있고 중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ADR에서 봤던 협상 조정이죠. 그죠?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국무총리라고 쓰시고 국무총리 소속 중앙지방이라고 쓰시고 중앙부처하고 지방자치단체 사이에 갈등을 조정할 거는 국무총리 밑에 있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인데 중요한 거는 구속력이 없습니다. 구속력 없음 됐습니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행안 쓰시고 행안부 밑에 있습니다. 그죠? 또 광역이라고 쓰시고 광역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가 갈등할 때는 행안부에 있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서울시장 밑에는 이제 지방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관악구하고 영등포구가 싸울 때는 서울시장 밑에 있는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가야 되는데 그거까지는 암기할 필요 없겠죠. 그죠? 이거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무슨 lực 있다? 구속력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해설협정 협상조중 해설협정의 협상자, 상담자, 조정자, 중재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 리더십은 쭉 넘어갑시다. 우리 다시 32페이지 변혁 리더십의 카지 연계 혹시 모르니까 변혁 리더십은 여전히 공공조직에서는 많이 좋아져. 이게 단독 문제가 안 나오고 우리가 어떻게 제도를 도입하자 변화하자 그럴 때 공할 때 쓸 수 있는 가장 좋은 도구 변수가 뭐예요? 무슨 리더십이요? 변혁 리더십. 그럴 때 그냥 다른 사람들은 변혁 리더십으로 했을 때 여러분들이 가로 열고 뭐라고요? 카리스마, 지적 자극, 영감 부여, 개별적 배려 한번 써주면 훨씬 좋겠죠. 그죠? 탭스코트 넘어가시고 그린리퍼까지 시험에 나왔습니다. 그죠?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 체크. 뉴가버넌스와 부합하는 리더십이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이죠. 자, 공공가치, 다양한 이해관계자 협조 활동. 공공가치 창출론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다. 그죠? 무슨 관리자가 돼야 된다? 전략 관리자가 돼야 되고 모르세의 협력 리더십을 구현해야 된다. 공공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이해관계자들 협조, 협동을 유도하는 리더십. 통합적 사고와 자원 보유 협력 방식, 의사소통 채널, 협력 촉진 활동. 이렇게 안겨도 되고 저는 시아오 지속 발전 협의회를 쓰든지 아니면 우리 시빅테크 성공 사례인
우리 마스크 앱을 쓰든지 사례를 쭉 나눠서 쓰면 되겠습니다. 미기출은 무슨 리더십? 협력 리더십. 당분간 좀 2018년에 나왔으니까 당분간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그죠? 조직 전체 경쟁 가치 접근법에서 혁신 문화는 너무나 잘 아니까 그죠? 여러분들이 아는 걸로 생각하십시오. 오퍼스테트는 피라미드에서 마켓으로 가야 된다 그죠? 권력거리는 낮추고 불확실성은 선호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적극 행정 면책 제도가 우리 성공하기 위해서는 혁신 문화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분석 잘하네, 그죠? 강한 문화도 좋습니다, 그죠? 구성원들이 공감대가 있는 게 강한 문화죠. 맥킨지의 7S 모형을 제가 엄청 좋아하는데 넘어갑시다. 바람직한 조직 문화는 선생님들 책에는 그냥 전략에 부합하는 조직 문화 그리고 환경에 적응하는 조직 문화 이걸 바람직한 문화라고 봅니다. OD는 대문자로 쓰시고 가치관 태도 알았죠? 감수성 훈련이나 과정 상담이 대표적이죠. MBO, TQM, BPR은 2006년에 나왔는데 넘어갑시다. 전략 관리, SWOT, 미비전. 다시 뭐라고요? SWOT, 미비전. 다시 뭐라고요? 미비전, SWOT도 괜찮고 그죠? 미션과 비전을 정립하고 거기다가 이제 SWOT 분석을 통해서 전략을 구축해 나간다는 것이죠. 전략적인 적장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할 때 전략 관리가 관련되어 있고 성과 관리는 중요한 건 성과 관리는 핵심 단어는 뭐라고요? y-1 쓰시고 y 플러스 1이죠. y-1의 성과를 사전에 제시하고 그죠? 그거 나 있죠. 그다음에 요까지 임중목지 요 세 가지가 우리 성과 관리입니다. 그죠? 3위 됐습니다. 임중목지 3위. 정평법 써보세요. 정평법 쓰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관리 여러분 개념 정의하기 힘들었죠? 정평법 2조에 의하면 성과관리는 뭐라고요?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3위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을 달성하도록 검증하는 일련의 과정을 뭐라 그런다? 성과관리로 하니까 그냥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쓸 수 있겠죠. 존 코트 위추 비창전 임단 후제인데 뭐겠습니까? 위추 비창전까지가 플랜이고 엠파워먼트 단기 성과까지가 두고 후속 조치와 제도가 C죠. 위추 비창전 임단 후제. 위기관리 저번에 했죠. 갈등관리, 위기관리, 예준대복, 예방준비, 대응 복구. 증거기반 관리, 대기 행활이라 쓰시고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법이죠. 아까 했던 브레카스라든지 대통플입니다. 데이터 통합 플랫폼, 메타데이터를 관리한다, 데이터 직류를 신설한다, 분석센터를 만든다, 이런 거 있습니다. 그죠? 조직 진단 넘어가겠습니다. 공공조직의 특수 형태인데 책임 운영기간 A 22년 입시 쓰시고 유형이 많은데 들어가면 끝도 없습니다. 그죠? 기본적으로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법에는 우리 성과 관리가 가능하거나 경쟁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그죠? 그 두 가지를 말합니다. 그죠? 행정형이 있고 기업형이 이런 암기는 여러분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목표의 직권화와 수단의 분권화와 결과에 대한 통제를 강조하는데 성과 계약 있고 총액 인건비, 총괄 양상비 별표 4급 이하 5%를 이제 합해. 답은 뭡니까? 책임 운영 기간이 성공하려면 과감하게 재량을 부여해야 되니까 총괄 경상비를 제대로 해야 되고 결과에 대한 통제는 그 공공기관 경영평가처럼 이것만 하면 돼요. 다시 뭐라고요? 지금은 책임 운영 기관에 대한 통제가 주무장관에 대한 통제하고 행안부에 있는 운영위원회의 통제 두 개가 있으니까 중복 통제니까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면 돼요. 자, 일단 총괄 경상비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까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에 책임 운영기관 역사라든지 유형이라든지 제도 운영의 내용 정도는 조금 암기해야 됩니다. 그죠? 공공기관은 일단 넘어갑시다. 시중기업인데 다 넘어가고
아직까지 이제 뭐 총선이 어떻게 판가났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민영화를 엄청나게 하려고 하는데 총선 결과 보면 하겠습니다. 그죠? 요거 하나만 잠깐 봅시다. 35페이지. 공기업 민영화하자 협의 소유권 광의 운영 혁신. 에마뉴엘 사바스. 요때는 공기업 민영화 놓으면 에마뉴엘 사바스 정도는 그냥 간섭적으로 써줘야 됩니다. 그죠? 실리상주. 실용주의 관점, 이상주의적 관점, 상업주의 관점, 주민주의 관점 이렇게 해서 협의적 관점에서는 독점, 황금주, 국민주, 안정적 이 네 가지 꼭 기억해야 됩니다. 황금주는 영국 쓰시고 국민주 방식은 포철 쓰시고 답은 무슨 방식? 안정적 지배그룹 방식이죠. 그죠? 요게 이제 주주자본주의라 쓰시고 주주자본주의 방식이고 작년에 이제 대학 모의사에서 뭐가 나왔어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나왔죠. 그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 나왔습니다. 그죠? 이건 이제 생자하게 추가되면서 나왔는데 어떤 교수님이 주장하는 건 다 아는데 너무 지역적으로 나왔습니다. 그죠? 주주자본주의 모델이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모델이냐의 또 그 비교도 나중에 또 정리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광의는 운영 혁신이고 이제 정책 수단론이라서 우리 얘기 많이 하죠. 그죠? 민간 위탁을 할 거냐 면허. 민간 위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전액 정부가 비용 부담한다 체크해 주시고 면허는 우리 이용자가 택시 면허잖아요. 택시는 이용자가 부담하죠. 그죠? 보조금은 기업한테 주는 거고 바우처는 국민한테. 자원봉사자는 무료입니다. 그죠? 실비는 제공하는데 보수는 절대 받으면 안 되죠. 그죠? 셀프 헬퍼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정책 수단론에 가서 볼 테니까 보면 되겠고. 자, 그 36페이지 잠깐 보시면 자, 유효 다시 말하고요. 유효. 윤석열 정부의 조직 개혁 방향 뭐라고요?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 체계 유효. 됐죠? 그럼 과제 주요 내용 보십시다. 정부 운영의 효율화, 진단 체크, 문제 해결 중심의 협력적 일하는 방식, 위원회 통폐합.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 원스톱 행정시. 너무 지압적이다. 그죠? 기부금 투명화. 이건 이제 NGO에 대한 얘기인데 뭐 별 내용 없네요. 그죠?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 조직 체계. 통합 활용 정원제 정도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하는 가장 눈에 띄는 제도다 이렇게 보면 됐습니다. 정부 조직법 개정안 지금 19부 3처 19청입니다. 알았죠? 국가보훈처가 국가본부 된 거 아시죠? 재외동포청. 재외동포청 어느 부 소속일 것 같아? 재외동포청이요? 재외동포청 보건복지. 점 맞춰줘. 제외의 포인트가 재외동포야. 재외동포. 우리나라에 있는 동포가 아니고 외국에 있는 동포. 그건 맞습니다. 외교부 소속입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올해 7월에 새로 청이 하나 더 생긴다. 오? 어떻게 알았어? 우주항공청 쓰시고 우주항공청. 이런 우주항공청 같은 경우는 이제 바람직한 행정 환경 변화에 좀 대응하는 그런 측면이 좀 있죠. 그죠? 우주항공청이 만들어지면 이제 19부 3처 20청이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조직론입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수!